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세요? 이스라엘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아니면 이란이요? 다 틀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40%나 폭등하는 이 전쟁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트럼프가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유출됐습니다. 이란 석유를 가져오면 끝이야. 그리고 한국 주둔 미군 45만 명 호르무즈 지키게 해라. 여러분, 방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원유의 무려 70%를 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한국이 그 길목을 지키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건 저 멀리 모래사막 어딘가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이 얼마가 될지,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가 얼마나 뜰지, 그리고 내 주식 계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그 전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기고 지구 반대편 한국의 군인들한테는 그 불구덩이를 지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오늘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아주 쉽고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잠깐 시간을 5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우리가 석유 안 판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름이 없으니 공장이 멈추고 차가 멈추고 집에 난방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막 경제 개발을 시작하던 참이었거든요. 포항제철을 짓고 고속도로를 깔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온 나라를 갈아넣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름이 끊기니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이 좁고 위험한 길 하나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자,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자 50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지나오는 길목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나요?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불과 39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 39km짜리 물길 하나로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약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터진 지 33일. 지금 이란의 상황은 어떨까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 90척이 격침되거나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사실상 폐허가 됐고 미사일 발사대 190기가 파괴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성공률은 전쟁 전 92%에서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고 레이더망은 100% 전멸 상태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과 권투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은 비스텔스 폭격기를 가진 세계 최강 군대고 나는 아무리 많이 때려도 글러브가 다 닳아 떨어진 상태예요. 주먹은 날아가는데 맞지도 않고 반격은커녕 내 얼굴만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군의 비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들어가서 핵심 시설을 때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4월 1일 연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핵심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여기서 다들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건가? 하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3주 추가 타격을 하겠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종전이 아니라 추가 타격 예고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란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는 세 개의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공개 편지를 썼어요. 이 전쟁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무부입니다.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직후 외무부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 대통령 발언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세 번째는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18곳을 군사 목표로 지정했습니다. 도대체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 미군의 참수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지목됐던 그의 아들 모즈타바는 3주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즉, 지금 이란에는 사실상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누구냐?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 이 집단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들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이란 경제의 무려 30%를 직접 통제하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입니다. 건설, 석유, 금융, 유통. 이란에서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거의 다 혁명수비대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군인 아저씨들이 나라의 군사력도 쥐고 대기업 회장도 하고 은행장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군인들이 삼성, 현대, 롯데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혁명수비대는 왜 끝까지 싸우겠다고 버티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강경파니까 이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종전 조건이 있습니다. 15개 항목인데요.
그 중에는 혁명수비대가 경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수락하는 순간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경제 제국이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란 GDP의 30%에 해당하는 자산을 다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항복은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혁명수비대의 항전은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회사가 망하는 게 싫어서 싸우는 겁니다. 국가전쟁이 아니라 기업 생존투쟁인 거예요. 자, 이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이 전쟁의 전체판을 내려다봐야 합니다. 이 전쟁 누가 원했을까요? 물론 미국이 직접 군사작전을 폈습니다. 그런데 배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강하게 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우디가 원했냐? 이란이 중동에 패권을 두고 사우디와 대립하는 관계거든요. 이란이 흔들리면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원했냐? 이란의 핵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게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고, 미국을 참전시키지 않으면 단독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이 상황에서 가장 돈을 버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1위 산유국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된 셰일오일 혁명으로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석유를 수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 석유 기업들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이 나서 물건 공급이 끊겼어요. 그러면 멀쩡히 살아있는 다른 슈퍼마켓들이 가격을 확 올려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이란 경제는 어떨까요? 이란 화폐 가치가 74% 폭락했습니다. 물가는 62% 폭등했어요. 국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전략. 온건파인 대통령 폐쇄시키하는 건드리지 말고 강경파인 혁명수비대만 집중 타격해라. 다른 하나는 정치 전략. 이란 내부 분열을 조장해서 혁명수비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라. 겉으로 보기엔 이게 엄청나게 정교한 전략 같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유출된 트럼프의 발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란 석유를 가져오면 끝이야. 그리고 한국 주둔 미군 45만 명, 호르무즈 지키게 해라.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트럼프의 진짜 속셈이 보입니다. 미군이 직접 이란을 때려서 혁명수비대를 무너뜨리고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을 장악한다. 그리고 그 이후 호르무즈 해협 경비는 한국이 해라. 즉 미국은 이란 석유를 챙기고 그 길목 경비는 한국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 셀프 승전 선언 후 철수. 전문가들이 현재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란을 굴복시켰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를 충분히 때렸다고 판단하는 순간 전격적으로 승전 선언을 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철수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안정되겠지만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중동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혁명수비대 도발, 그리고 전면 타격. 만약 혁명수비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시설을 전면 타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의 석유 생산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주유소 기름값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이란 내부 정변, 폐쇄시키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가 혁명 수비대를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결말이지만 이란 역사상 혁명 수비대가 권력에서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장기 교착 상태. 미군이 계속 타격하지만 혁명 수비대가 지하로 숨어 버티면서 전쟁이 수년간 질질 끌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요. 이 경우 유가는 지금 수준에서 장기간 고공행진을 유지합니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면 유가가 43% 추가 상승하고 장기화될 경우 86%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채널답게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대쪽 의견들도 함께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 반론, 미국이 정말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인가? 반대측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으로 엄청난 국방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비위 폭격기 출격 한 번에 드는 비용, 항모 전단 유지비, 미사일 소모량까지 계산하면 유가 상승으로 얻는 수입보다 전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 트럼프가 한국에게 호르무즈 경비를 맡길 수 있나?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동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건 헌법과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파병이 이뤄지기까지는 국회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유출됐다고는 하나 이것이 공식적인 요구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반론,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에게도 자해다. 이란도 자국 석유를 수출하려면 호르무즈를 써야 합니다.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면 이란 경제도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를 완전 봉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말 경제의 30%를 쥐고 있나?
혁명수비대의 경제 장악력을 30%로 추정하는 건 여러 분석기관들의 추정치지 정확한 수치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이란 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주체들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을까요? 한국의 딜레마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를 수락하면 우리 군인들이 중동 전쟁터에 가야 하고 이란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이란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대상국 중 하나거든요. 반면 거절하면 트럼프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나라의 주둔하는 미군 45만 명의 철수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막아주던 그 방패를 잃는 거예요. 파병에도 망하고 거절에도 망하는 외통수입니다. 이란의 딜레마.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항복하면 자신들의 경제 제국이 무너집니다. 계속 싸우면 이란 국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살려고 나라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중국의 딜레마.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많이 수입합니다. 이란을 지지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납니다. 이란을 버리면 에너지 공급선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자니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욕을 먹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인 최악의 3중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1세기 최대의 역설.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그 전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나라가 그 전쟁의 경비를 서야 하는 세상.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86%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그걸 86% 올려보세요. 동네 택배 배송비가 오릅니다.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뜁니다.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실제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을 받게 된다면 이건 이미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면 트럼프의 이 끈질긴 파병 요구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파병을 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꽉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거절해서 우리 군인들을 지키고 이란과의 관계도 유지하실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진짜로 이 댓글들 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게 될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의 정유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힌트를 살짝만 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